안녕하세요. 쓰는 남자입니다. 갑작스런 회식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런저런 직장인의 피해를 느끼면서 김정일 개새끼바 챕터 4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하기와 댓글이 제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과 교육이 계속되면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간다. 훈련 준비, 훈련 후 정비, 교육, 작업, 다시 훈련 준비, 훈련 후 정비, 교육, 작업. 어느 날인가에 정훈교육에는 대대님이 직접 연단에 서셨다. 중앙 스크린에는 프로젝터가 비춘 두 장의 커다란 사진이 출력되었다. 왼편의 사진에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정경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제일 앞줄의 사람들 중 몇몇은 굳은 표정으로 양반 다리로 앉아 있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고 또 정경들에게 악수를 하자는 듯이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화해와 관용을 원하는 약자들의 모습이었다. 오른쪽의 사진 속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경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같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다. 왼편의 사진에 나온 사람들도 그대로 몇몇 눈에 띄었다. 빨간색 띠를 머리에 두른 그들은 죽창 비슷한 것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 뾰족한 죽창 끝이 자칫 정경들의 눈을 찌를까 위태해 보였다. 대뜸님은 이들이 사회불만 세력들이라며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북괴놈들의 화전양면 전술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저들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도 하셨다. 대dem님이 손에 든 레이저 포인트의 빨간 점이 개량 한복을 입고 수염을 기른 남자를 가리켰다. 두 사진 모두에 나온 사람이었다. 대dem님이 다소 흥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중대장일 때부터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이 내가 대대장이 될 정도로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했는데도 얼굴에 수염만 길러서는 똑같은 주장을 하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장병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 누가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인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방향성 없던 짜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들이 주장한다는 주한미군 철순이 국가보안법 폐진이 하는 건 내 알 바 아니었다. 다만 저들이 여기 있는 나의 고통은 몰라준다는 것. 그러면서 잘난듯이 착한듯이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것. 짜증의 이유는 그걸로 충분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했던가. 대dem님 관사에서 낙엽을 다 쓸어내니까 사모님이 그거 운치 있고 좋았는데 왜 치우냐고 해서 예쁜 낙엽만 골라다가 마당에 다시 뿌렸을 때쯤. 대대에 있는 밤나무에서 밤을 전부 따다가 전역한 사수에게 배운 대로 사카린 탄 물에 한번 절여서 부대 구석 토굴에다 쟁여놓기 시작했을 때쯤. 소대에 실뜨기가 유행해서 마투임에게 연패를 당하고 PX에서 냉동만두를 사다가 바쳤을 때쯤 은정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도대체 왜? 또 짜증이 났다. 지난번처럼 엉망인 기분으로 주말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안 그래도 금요일에 당직을 서서 토요일이 송두리째에 사라졌던 터라 기분이 별로였다. 웬 미친놈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소원소리를 했는데 대dem님이 그걸 보고 전 장병은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라고 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날아간 상황이었다. 위병소 면회실에 들어가서는 은정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은정이가 내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실뜨기에서 젓가락 다음에 배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만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은정이를 그렇게 돌려보내고 막사에 돌아와서는 금방 또 우울해졌다. 역시 올라가지 말 걸 그랬다고 오후 내내 후회했다. 은정이는 그 이후에도 3번 더 부대로 나를 찾아왔다. 2번은 아예 근무 순서를 바꿔서 일부러 만나러 나가지 않았다. 3번째에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병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갈량의 일화가 떠올랐다. 위병 조장한테 은정이를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그 길로 막사로 돌아 내려왔다.
제갈량을 능가하는 사람이 됐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위약이 위선보다 마음이 더 편한 법이다. 은정이도 더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나도 말년병장이 되었다. 앞선 전역자들 모두가 그랬듯 나 역시 저녁 공부증에 시달렸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덜덜 떨며 왠지 모르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물론 군대에서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연등 신청까지 해가며 토익 문제집을 들춰봤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나발이고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신물나게 지겨워졌을 때쯤 군대는 나를 방생했다. 저녁일 아침 동기 한 명은 역시 불안해서 안되겠다며 단기 전문화사에 지원했고 다른 한 명은 후임들과 점심까지 시간을 보내고 출발한다며 부대에 남았다. 위병소를 홀로 걸어 나오면서 나는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기로 다짐했다. 더 이상 군인이고 싶지 않았다. 민간인이 되리라. 완벽한 민간인이 되리라. 민간인으로서의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시 돈이 필요했다. 복학하기 전까지 남은 한 달 반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 낮밤이 바뀐 생활이었지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여기는 사회고 나는 민간인이니까. 사회의 밤공기를 맘껏 누리며 사람들에게 야간의 편의를 제공했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급을 받았다. 통장을 보니 깊은 분노에 군생활을 잊겠다는 다짐은 곧바로 깨져나갔다. 한 달 알바로 모은 돈이 군생활 1년치 월급에 육박했다. 역시나 월급을 모으느니 PX에서 냉동식품이다 뭐다 펑펑 써댄 건 현명한 판단이었다. 복학하고 쓸 생활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 해치워야 할 과제 하나가 떠올랐다. 빌어먹을 친구놈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다. 놈은 입대 전 무전여행이니 뭐니 꼴값까지 떨어놓고는 동사무소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주신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친구놈의 얼굴은 살이 올라 포동포동했다. 어쨌든 친구가 돈이 많아서 나쁠 건 없었다. 친구놈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는 대낮부터 술을 얻어 마셨다. 친구놈은 헤네시 코냑을 주문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 즐겨 마셨다는 술이다. 이제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나도 마신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낮술은 즐거웠다. 추가 주문을 3번 정도 반복했을 때쯤 친구놈은 자기 학교 친구를 부르겠다고 했다. 친구놈의 친구는 전화로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와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으니 꼭 데리고 오시라고 했다. 그리고 술집에 도착한 친구놈의 친구는 내 첫사랑 은정이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나는 예의 바르게 은정이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그러니까 친구놈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나의 첫사랑이고 친구놈의 친구는 내 첫사랑의 새 남자친구란 말이지. 다시금 상황 파악을 끝내고 알깔딸한 눈으로 은정이를 쳐다보았다. 은정이도 당황한 눈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정이는 몸이 좋지 않다며 자리를 떴다. 그게 나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였는지도 모르겠다. 인문대 통폐합으로 더 이상 후배가 들어오지 않는 역사학과 복학생이 할 만한 일은 많지 않았다. 나는 올해의 목표를 친구들 짝지어주기로 정했다. 한 학기당 목표는 10건. 일단 여친이나 남친이 없다고 하면 핸드폰에 아는 사람 번호부터 찍어줬다. 대부분은 갑자기 뭐하는 짓이냐며 반문했지만 알아서 진도를 잘 나가주어서 내 이번 학기 목표량 달성에 기여해주는 커플들도 생겼다. 러브 앤 피스. 내 손으로 주변의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감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통학 시간을 핑계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처음 시작한 자취 생활은 나를 페인으로 만들었다. 뒤바뀐 낮밤과 야식이 문제였다. 아침 수업 지각은 예산일이 되었다. 치킨, 족발, 라면. 2달 만에 전역했을 때보다 10kg 가깝게 불어나는 몸을 보며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중간고사만 끝나면 바로 방을 빼기로 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 준비에 집중했다. 그래도 이런 일상이 내가 대학생이라는 실감을 주어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일요일 밤 개콘도 보지 않고 공부만 했다. 내무반이 아닌 사회에서 보는 개콘은 어쩐지 시시해서 점점 보지 않게 됐던 탓도 크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한반도의 전쟁사 시험일이었다. 한, 수, 당, 송, 원, 명, 청. 중국 왕조 교체기마다 똥줄이 타들어가는 조상들의 정치판을 보며 새삼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다. 은정이었다. 연병.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도깨 도발 같은 년. 첫 휴가 때 알려줬던 내 폰번호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릿하게도 느껴졌다. 전화 내용은 뭐 별게 아니었다. 뜬금없게도 잘 지내냐고 묻는 안부 인사였다. 차분한 어조의 그녀에게 나는 꼴사납게도 화를 냈다.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잘 못 지내는 이유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자 은정이는 지나가는 식으로 아니, 우리가 뭐 특별한 사이도 아니었고. 라고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편의점에 가서 평소에는 입에도 안 되는 소주 3병을 사온 다음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뻗었다. 중간고사가 끝날 때까지 소주 한 짝을 비웠다. 당연히 중간고사 성적도 그대로 쭉 뻗어버렸다. 전화는 그 한 통으로 끝이었다. 더는 오지 않았다. 김정일 개새끼바 챕터 4 끝냈습니다. 이 단편소설은 아마 챕터 5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5까지서 완결을 내고 나면 조금 사족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제 소설에 대해서 해설하는 영상 같은 것도 한 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네요. 제 소설에 대해 궁금한 점 등등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창작자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